지구가 끝나는 날 19, 16일을 공개합니다. 종말을 예언한 양치기 소년? 2011년 5월 21일 미국의 F라디오 방송국 앞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사람들이 카운트다운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4, 3, 2. 보통 새해가 시작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뭐 이 동네에 큰 행사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 왔었던 건가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국 앞에 모인 이유, 이 라디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나의 글 때문인데요. 심판의 날, 선택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힌 8쪽짜리 예언서였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방송국이 그랬다는 게 정말 의외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믿는 분들이 요 앞에서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한 거잖아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자이자 당시 미국 최고의 성경 이론가라는 명성을 가진 해롤드 캠핑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캠핑의 종말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또 자살까지 할 정도로 그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종말일이라고 예언한 날짜 2011년 5월 21일 모두가 알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예언이 틀리자 그는 자신의 방송국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23일 사실 5월 21일은 보이지 않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지진, 또 화산 분출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구는 10월 21일에 멸망합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뭐야 이거 예언이 맞은 적이 있긴 한 거야? 아니 지금 보니까 완전 거짓말지기 양치기 소년이랑 다를 게 없네 라며 더 이상 캠핑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2011년 종말 예언 전에도 그는 1994년 9월 6일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며 틀린 예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도 있었어요. 어떻게요? 내가 기도로 막았다고. 오, 참신하다. 아니 이게 종말이 안 왔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기도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막 우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겠네. 그가 또다시 밝혔던 10월 21일 종말 예언까지 틀리자 이 캠핑은요. 라디오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더 이상 종말을 예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1일을 공개합니다. 다빈치 코드 속 숨겨진 모모 코드.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 철학자 등등등 세계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범접 불가. 그의 특별한 능력과 천재성 때문인지 유독 그가 남긴 작품들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작품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풀어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밀과 미지의 장소, 바티칸 서고의 연구원이자 다빈치 전문가 스포르자 갈라치아입니다. 그녀는 2010년 진짜 다빈치 코드를 발표. 4006년 11월 1일 대홍수로 인류는 멸망한다. 다빈치의 역작 최후의 만찬 속에 종말의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점성학과 라틴어로 된 코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해독한 결과 4006년 3월 21일에 시작된 대홍수로 인류는 4006년 11월 1일 최후를 맞게 되고요. 종말 이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 그림 속에 어떤 코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속에 12제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함께하는 별자리는 몇 개다? 12개. 12개죠. 점성학에 대입해 보면 별자리를 뜻하는 12제자들과 테이블포, 천장의 간격을 통해 계절과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 반원 모양의 창문 보이십니까? 갈라치아는 저 창문들이 일종의 시계 역할을 하며 라틴어 코드가 숨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치아에 따르면 라틴어 코드의 계산법은 24개의 라틴어 알파벳이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다빈치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후속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증하려면 4006년이면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너무 먼 미래라 와닿진 않습니다. 과연 세계의 천재 다빈치는 정말 작품 속에서 종말을 예언했을까요? 지구가 끝나는 날 19, 10일 공개합니다. 쪽집게 예언가들이 말한 종말의 날. 과거 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예언가들의 종말 예언이 쏟아져 나왔죠. 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뭐 다 있어 왔죠. 뭐 그래서 유독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많고. 자, 그래서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 종말을 각각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예언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자, 히틀러의 등장, 또 제2차 세계대전 등을 마치며 최고의 예언가로 불린 그. 그리고 예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 먼저 소련 붕괴, 체르노빌 참사, 9.11 테러.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 공격을 받아 추락할 거예요. 라며 정말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람처럼 자세히 9.11 테러 사건의 모습을 묘사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까지 모두 예언이 적중했던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 아 근데 저거는 진짜 되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네요. 역대 예언 중에 제일 소름 돋는 게 저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바반가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296년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오래된 우주정거장과 위성이 떨어진다고 예측했고요. 2341년에는 무엇인지 모를 끔찍한 것이 지구에 접근한다고 예측. 자, 갈수록 뭔가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죠? 또 3797년에는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사망. 하지만 인류가 또 다른 행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3805년, 이번에는 자원을 둘러싼 인간들의 전쟁 발발. 반 이상의 인간들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바반가는 마침내 5079년을 맞는 세계에는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라며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 3000년 후의 먼 미래를 얘기한 바바반가의 종말 예언이 있다면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종말이 온다 예측한 예언가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 예지몽을 꾼다는 이 브라질의 예언가 주세리노. 주세리노 또한 바바반가와 마찬가지로 9.11 테러를 정확히 예측했는데요. 진짜? 2001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꿈을 꾼 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를 당했고요. 결국엔 그가 꾼 꿈대로 슬픈 역사가 현실화됐는데요. 2004년 12월 26일 약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예언. 또 2015년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게 좀 놀랍고. 그러면 이분이 예언했다는 그 종말 날짜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런 그가 주장한 종말의 해는 바로 2043년. 이거 좀 무섭다. 자, 불과 2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2043년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 중 80%가 사라지는 대재앙이 올 겁니다. 라며 인류 멸망을 주장했습니다. 큰 사건들을 맞춘 족집게 예언가들. 그렇지만 이 세계의 끝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빗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9위 공개합니다. 1999년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예언의 7월, 지구촌 종말론 신드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각종 방송에서도 종말론을 조명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1999년은 유독 종말의 공포에 휩싸였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요새 지구 종말론 도는 거 아나?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핵폭탄 막 날라다니고 행성끼리 충돌하고 블랙홀이 터져가 막 순식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하더라. 1999년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종말. 전 세계 컴퓨터들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 공공을 인식을 못해서 버그가 발생한다는 일명 Y2K 종말론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Y2K 버그로 전 세계 통신망이 무너지고 정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금융 시스템 마비, 심지어 핵미사일 오발로 인한 전쟁 발발 등 세계 각지에서 혼란이 벌어져 종말에 이른다고 믿었었죠.
근데 참 아무리 세기말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1999년에 네. 유독 그렇게 종말론이 성행했을까요? 1999년 당시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한 종말론에 더욱 불을 붙인 주범이 있었습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구절을 해석해 보면 일부 사람들은 1999년에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가 종말에 이른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20세기 마지막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1999년 8월 11일의 주목. 이 날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의 날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 개기일식 종말론이 성행하자 한 천문학자는 8월 11일은 물론 앞으로 10년 안에도 종말은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3, 2, 1, Happy 2000! 지구가 끝나는 날 19, 8일을 공개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예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언가도 핫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바로 인도에 살고 있는 15살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뭔가 홀리해 보인다. 되게 처음 봐요. 15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어떤 예언들을 했어요? 이 소년이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로 떠오른 이유. 2019년 8월 22일 아비냐 아난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코로나! 지금 겪고 있잖아, 우리. 겪고 있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지? 그렇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예측,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로 정확히 중국을 지목했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확산돼 2020년 3월과 4월에 그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요거 소름이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적중하자 아비니 아난드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기, 규모, 발생 나라까지 어쨌든 다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아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비니 아난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토성, 목성, 화성 등 행성들의 궤적을 보고 지구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다음 행적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아비니 아난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1차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12년? 변이. 코로나 변이. 그렇죠. 맞아. 어머. 2020년 12월 20일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훨씬 강하고 큰 규모의 2차 팬데믹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2월 전파력이 50에서 70%가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북미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야,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맞췄다는 거는 너무 소름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 이제 올해를 물어봐야죠. 올해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직선으로 정렬하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얼마 전이잖아. 저 얼마 전이잖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더불어 기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실제로 2021년 2월 13일에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2020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모두가 기다리는 코로나19의 종식 포함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각자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 2021년 11월이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됐으면 좋겠습니까? 저 아난드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가요, 이제? 믿습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1월 공개합니다.
21세기를 내다본 천재의 예언. 21세기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자 최고의 발명이라 꼽히는 스마트폰. 뉴스, 영상 감상, 금융거래, 쇼핑. 이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그 스마트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죠? 진짜. 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94년 전인 1926년 이 스마트폰 기술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월드 시리즈 경기, 지진 등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1920년에. 3.1운동 있고 나서 몇 년 뒤예요? 몇 년 뒤죠? 7년 뒤예요. 7년 뒤. 21세기 스마트폰 기술을 예언한 사람의 정체, 바로 라디오와 형광등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의 예견은 스마트폰뿐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텔레비전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26년에 얘기했다고요? 1926년에. 아무리 과학자라도 적당히 상상력이 있어야죠. 너무 먼 미래니까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 천재 과학자 테슬라는요, 1909년 미국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무선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기기를 휴대해 조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휴대전화로 4G나 와이파이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예언이냐? 와이파이 기술이 도입된 건 1971년입니다. 최초의 휴대전화가 등장한 건 1973년이고요. 저 크기 봐. 벽돌 아니야? 사람들은 21세기 인류의 발명품을 예언한 테슬라를 두고 과학계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지구에 태어난 외계인,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썰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외계인이랑 통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미 해군 구축함을 순간 이동시키는 실험도 뭐 했다. 이런 썰도 돌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100년 후의 모습까지 테슬라가 예측하고 미리 실험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야. 시대를 앞서간 천재 과학자의 예언. 그는 우리의 미래를 과연 어디까지 내다봤을까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8위 공개합니다. (2000년 11월) 미국 한 남자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티터. 자칭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는 그는요, 자신이 1998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군이라고 밝히면서요, 2038년 세계가 봉착하게 되는 컴퓨터 대란, 이른바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의 지시를 받아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진짜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2000년 이후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인터넷상에 공개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는 2000년에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이 미니 블랙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요, 2034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미니 블랙홀을 이용해 타임머신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름. 존 티토가 예언을 하고 8년 뒤 실제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대형 입자가속기를 통해 미니 블랙홀을 생성하는 실험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타임머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2000년 광우병이 미국을 휩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그런데 3년 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 엄청난 일이었죠.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는 너무 상상 외의 일이어서 이걸 맞췄다는 건 좀 대단하네. 그렇죠. 아, 존 티토 찾아봐야겠네. 거의 음모론자네요. 나 이런 거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 존 티토는 2001년 2월에는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글을 또 남겼습니다. 2년 뒤 역시나 그의 예언대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거 이 사람 지금도 활동합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그는 4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2001년 3월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글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4년 3월 22일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글. 끔찍한 항공사고부터 대지진,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당시 이를 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누가 장난친 거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이 글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전원 사망.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륙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의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맞아. 당시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저 설마 날짜가 정확했어?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날은 2014년 7월 17일. 오마이갓. SNS 속 예언의 시작. 말레이시아 항공사고 예언일 7월 17일과 실제 사고일이 일치했습니다. 와, 이게 맞았던 거예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오마이갓. 7월 23일과 24일 대만과 알제리 항공에 연달아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7월 23일 대만 가오슝에서 펑우섬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비상 착륙 도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 맞아. 다음 날인 24일에는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알제리의 수도 알제로 향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중에 가장 사고 안 나는 게 항공사고거든요. 근데 지금 날짜 맞춰, 국가 맞춰 이거는 가능해요 이게? 소름이죠? 연이어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은 중국판 존 티토가 등장했다라며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진짜. 소름 끼치는 적중률을 자랑하며 세상을 들썩이게 한 예언가들. 대체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4위 공개합니다. 지난 3월 첫째 주 미국의 한 출판 관련 매체가 공개한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3위에 다소 의외의 소설이 올랐는데요. 책을 읽은 이들의 댓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죠? 2020년 이 소설을 읽으니 소름이 돋는다. 작가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책을 예견서라고 불렀습니다. 뭐길래 그래요? 아까 그 타이탄만큼이나 무서운 소설이에요? 자, 책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이것은 우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우한 400이라고 부른다. 응? 느낌이 오십니까? 코로나 관련된 소설인가요? 자, 이 소설은요. 스티븐 킹과 함께 미국 스릴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베스트셀러 작가 딘 쿤츠가 1981년에 발표한 The Eyes of Darkness, 어둠의 눈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작품이 일명 2020년 예견서로 불린 이유. 우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 중에서도 하필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요. 와 진짜 아니 우한이 진짜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도 아니고. 나는 우한 요번에 처음 알았어. 우한이라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소설 어둠의 눈은요. 중국 우한 외곽에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생화학 무기 우한 400 바이러스가 미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우. 아니 뭐 2000년 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했던 이후에 쓴 소설도 아니고 그래도 놀라운데 잘 안 알려진 도시를 발원지로 설정하는 소설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소설 속 구절. 우한 외곽 모 연구소에서 개발된 물질 우한 400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경악을 했느냐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사고 의심. 실제로 이런 기사가 다소 보도되는데요. 2017년 연구소 설립 당시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 매체에서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도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국립생물안전성 연구소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사실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과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너무 이상하다. 네. 내용도 닮았고 사실 뭐 중국의 지명과 연구소까지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입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American basketball superstar Kobe NBA Bryant.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e was among at least 4 people traveling in his.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던 코비 브라이언트. 그는 20년간 NBA 챔피언 5회, 올스타 MVP 4회 수상, 2008-2012 세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의 주역, 화려한 이력을 남기며 농구계의 새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전설적인 것이 평생 커리어 동안 팀을 떠나지 않았어요. 팬들 곁을 지킨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마지막. 코비 브라이언트는 2016년에 은퇴한 뒤 둘째 딸 지아나가 속한 중학교 농구팀을 감독해왔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경기를 감독하기 위해 딸 지아나와 농구팀 동료들과 함께 전용 헬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이던 헬기가 그만 로스앤젤레스 북부 상공에서 추락. 코비와 딸 지아나를 포함해 헬기에 탑승한 9명 전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사고가 있던 날 우리 녹화장에서도 뭐 농구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계적인 비보를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 죽음을 정확히 예언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8년 전인 2012년에 말이죠. 코비는 결국 헬리콥터 추락으로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실제로요. 한 익명의 사용자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 물론 당시 누리꾼들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며 믿지 않았지만요. 코비가 정말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이 SNS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코비가 사망한 다음 날 예언을 한 익명의 사용자가 또다시 글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미안하다며 자책한 그. 약간 이제 자기 말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했나 보다. 과연 그는 왜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걸까요? 그러니까 왜